이제 9월 7일 날 본사 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500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5만 원의 공채를 8만 5천 원에 현금 매입하였다. 취득 후 기존 가건물 철거 비용 1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 등을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공채는 즉시 매각 예정이며 현재 거래 내용을 일괄하여 회계 처리하라. 자, 그럼 이제 9월 7일 날 일단 우리 본사 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땅을 산 거죠. 건물을 쓸 생각이 없어요. 본사 사옥을 신축할 거니까. 그러면 토지를 취득할 거라는 건 알겠고, 그럼 우리는 이 돈을 우리 편리하라고 전부 다 현금으로 줬어요. 전부 다 현금으로 줬으니까 이제 기본 틀은 잡았죠.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자, 토지와 건물 500만 원에 일괄 구입했지만 우리는 땅만 쓸 거니까 500만 원이 취득 금액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 자,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을 사면 우리는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액면 금액으로 사야 되죠. 그게 8만 5천 원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유가증권 채권을 즉시 매각할 예정이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라는 건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지금 공정가액 5만 원으로 얘는 인식을 하는데, 근데 얘는 액면금액에 사니까 8만 5천 원 주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8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얘가 5만 원짜리면 3만 5천 원 바로 즉시 손해봤죠. 왜 손해본 거죠? 손해본 이유가 땅 샀으니까. 얘 안 샀으면 손해볼 일 없죠. 그래서 3만 5천 원은 여기 취득금액에 3만 5천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우리 기존 건물 철거 비용. 얘도 우리는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하는 거죠. 그럼 이 돈도 취득원가 포함할 거고, 토지 정지 비용도 땅 쓸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그러면 이 10만 원 두 개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정지 과정에서 우리 골재 같은 걸 팔고 3만 원을 현금을 받았네,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돈이 지출된 게 아니고 들어온 돈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할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3만 원을 줄이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52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 토지의 취득 원가는 520만 5천 원이 되고, 우리가 지급한 돈은 525만 5천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다음 9월 12일 날 자,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을 지출하였다. 자,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건물 건축 공사비는 계정 과목을 건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설계비도 그럼 건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 건축 허가비도 건물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신축 공사보험, 얘도 건물 취득하면서 들어간 거죠. 건물. 자,
다음 조경사업비 영구성이 있음. 얘는 토지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땅이죠. 영원히 쓸 수 있는 닳지 않는. 자, 도로 포장비 유지보수 책임은 시에 있음. 그럼 하자 보증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도로 포장한 건 땅이죠. 토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주차장. 자, 주차장은 뭐라고 해야 되죠? 주차장. 건물? 토지? 애매하지 않나요, 둘 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쓴 적이 없죠.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축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돈을 다 현금 줬대요. 저 분기 안 해도 되겠죠? 건물 적은에는 다 합쳐서 건물, 토지 적은에는 합쳐서 토지, 구축물 적은에는 구축물 쓰면 되잖아. 그럼 분기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럼 10월 1일 날, 자, 기계장치의 구입대금은 50만 원이나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으로 할인 구입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추가로 설치비용 5만 원과 시운전 비용 3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기장치 구입일은 10월 1일이고 실제 사용 계획일은 12월 1일이며 1년간 보험료 6만 원을 10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며 구분할 것. 자, 이제 문제 내용 파악했나요? 항상 문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일단 확실히 알겠는 건 우리 기계장치를 샀죠. 그러면 기계장치를 구입을 한 거고 이번에도 우리 편애라고 전부 다 현금으로 줬네요. 대변에 현금이다. 자, 그럼 기계장치 취득 원가를 보면 자, 일단 얘가 50만 원 있죠. 근데 할인 신용 조건을 10분의 2, 30분의 n을 걸었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얘가 30분의 n이 뭐냐면 30일 이내 갚아라 이야기예요. 그럼 10분의 2는 뭐냐?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이게 할인 신용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즉시 줬대. 그럼 2% 깎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50만 원에 2%면 만 원인가요? 자, 그럼 만 원은 할인받아서 빠질 거고 취득 가격이. 자, 다음 우리는 설치 비용, 시운전 비용. 제가 이 앞에 이렇게 말했죠.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고 유형 자산은 그 이전에 들어간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시운전이나 설치 비용은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럼 5만 원하고 3만 원은 더하고. (3만 원은) 더해주고 다음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했어요. 그럼 얘는 돈을 득하게 되면 이 2만 원은 또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다음 기계장치 구입일은 10월 1일인데 실제 사용 계획일은 12월 1일이고 1년간 보험료 6만 원을 10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금 다 같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업활동에 쓰는 건 12월 1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 달치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취득 시점 이후 나머지는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6만 원이었죠? 자, 6만 원에 월할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12달 중에 올해 귀속이 맞죠? 10월, 11월. 그래서 두 달 하면 자, 얘는 만 원이죠.
만 원이 되고, 그럼 나머지 12분의 10얘는 5만 원이 보험료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해서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건 이 만 원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이 5만 원은 보험료라고 해서 얘를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기계장치니까 우리 제조업은 기계장치는 생산 목적에 사용하는 거.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니까. 그죠? 12월 말이면 저도 3달이라고 할 거였어요. 12월 1일이니까 2달이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쭉 다 더하면 얘는 상계하고 8만 원에 하면 얘는 56만 원이 되겠다. 그죠? 그럼 56만 원이면 61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다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0월 5일 우성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3천만 원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채무이행 능력을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 조정에 합의하였다. 공정가액 500만 원, 장부가액 400만 원인 토지를 이전하고 신주 교부 천주 액면가액 500만 원에 합의 시점 공정가액이 12,000원인 주식, 이것들을 주고 지금 우리 차입금 3천만 원 하고 서로 상계하기로 한 내용이 지금 이 말인 거죠. 자, 문제 내용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문제 내용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우성은행에 장기 차입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래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주고 채권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는 건 이거 주고 급저빚 없애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번, 2번 전부 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분계 보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론 풀 때 볼게요. 자, 동그라미부터 분계를 봅시다. 자, 만약에 이걸 우리가 뭐 현금 받고 팔았다고 봤을 때에, 자, 공정가액 500만 원인 장부가액 400만 원 토지를 이전 판다면, 우리가 이 토지를 판다면, 자,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토지가 얼마짜리 씌워지죠? 40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렇죠. 500 받을 수 있는 공정가액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견이 없는 공정한 가격이 공정가액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걸 현금 받고 판다면 얘가 500만 원이 될 거고, 그러면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주식을 우리가 증자를 하면서 돈 받고 주식 발행한다 볼게요. 자, 그럼 1000주를 발행하고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합의 시점 공정가액이 12,0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 될 거고,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500만 원이죠. 근데 얘 발행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차이 나는 700만 원은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 아직 남아 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 이 두 분계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두 개 1번, 2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1700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1700 받을 수 있는 걸 주고 지금 얼마 빚을 상계 주겠대? 3000짜리.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지금 이걸 연결해서 보면 지금 얘는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짜리를 우성은행 거를 지금 상계하면서 이 돈 주고 우리는 끝내는 거예요. 채권 조정에 합의한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300만 원의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 세 개 분계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에 시험에 나와도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한 방에 처리하는 거예요. 10월 5일 날, 자, 우리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우성은행 거 3천만 원을 조정하는데 우리가 준 거는 토지 400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공정가액만큼이 대변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 500만 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 700만 원이고 차이 나는 게 채무 면제 이익이다 1,300만 원. 이 분계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를 먼저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지금 내가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10월 7일자 볼게요. 자, 거래처 경수산업에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이자부 어음 1,5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일단 가로 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것 어음에 대해서 할인하던 거는 그냥 무이자부 어음이었어요. 이자가 없이. 근데 얘는 이제 이자부 어음인 거예요. 어음이 기간이 길면은 그냥 외상으로 그렇게 길게 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자부 어음으로 조절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이 이자부 어음이 우리가 발행이 6월 7일이고 만기가 12월 7일. 이자율은 항상 뭐 연이율로 적혀 있는 거고 그럼 6개월치만 이자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할인료는 자, 할인료의 성격은 이자 성격이죠. 그죠? 그럼 할인율이 연 6%고 할인 기간 2개월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입했다. 매각 거래.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성격이. 그러면 매각 거래는 우리가 정말로 판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면 받을 어음이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얼마를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차이 나는 이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할인료를 처리를 하고, 자, 차입 거래는 거래의 실질에 따르는 거예요. 차입 거래는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지금 얘도 돈이 필요해서 어음을 팔아버린 건데, 차입 거래는 돈이 필요해서 돈 빌려 갔더니 담보로 내 어음을 상대방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를 뺀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어음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실질에 따르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음 발행한 회사가 아니고 나한테 어음을 우리 할인료 받고 돈 빌려준 사람 쓰고, 차변에 돈을 우리가 받으면 이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자 비용.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이 계정 과목 할인료를 써라고 매각거래라고 꼭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론 시험에서는 시기에서는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매각거래만 나오고, 그래놓고 이론 때 한 번씩 매각거래, 차입거래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계정 과목도 기억을 해두세요. 차입거래는 이자 비용으로 할인료를 처리하고, 매각거래는 우리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장난치려고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음의 할인에서 할인료는 영업외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얘도 영업외 비용이고 얘도 영업외 비용이거든. 그래서 둘 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데 계정 과목은 서로 성향이 틀리죠. 얘는 팔아버린 거고 얘는 담보로 돈 빌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매각 거래니까 분계 틀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제가 만약에 희승 씨한테 100만 원 혹시 있으면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희승 씨가 좋은 마음에 저한테 100만 원 하고 어음하고 바꿔줬는데, 어음을 봤더니 만기가 올해 크리스마스야. 자, 그럼 기분이 어떨까? 좋은 마음에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지 뭐 100만 원 이런 생각은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에이씨 이자라도 받을 걸, 그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 이자라도 받을 걸 하는 그 이자가 뭐냐면 할인료인 거예요. 매각 거래든 차입 거래든 할인료는 이자 성격이에요. 그럼 희승 씨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저한테 받았죠. 받았을 때 크리스마스까지 만약에 만기였다. 그럼 이자 얼마 받고 싶어? 희승 씨라면 얼마 받고 싶어? 100만 원 크리스마스까지 돈 못 쓴다. 그럼 희승 씨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만기 되면 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만기까지 기다릴 거니까 저한테 본인이 원하는 그 5만 원을 빼고 할인료를 빼고 만기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그 할인료를 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95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희승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어음이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에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를 뺀 돈을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받고 내가 얼마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죠? 그 순서를 생각을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한테 돈을 주면 그거 받고 이제 내가 이기다 손해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이자부 어음이기 때문에 차이가 뭐냐면 내가 보관 중이었던 이자 수익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있잖아. 그 기간 동안에 이자부 어음은 이자 수익을 회계상에 인식해야 된다는 것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로 가면 10월 7일 날 분계 틀은 정해진 거예요. 받을 어음, 그렇죠. 경수산업고
그리고 내가 보유 중인 이자 수익, 당좌 예금, 자,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린 받으러움을 매각 팔았으니까 내장부에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워주는 거고, 지워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자 수익은 우리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 7일 날 발행된 거고 12월 7일 날 만기인데 우리는 지금 7월 10일 날 얘를 매각하는 거죠. 지금 오늘 날짜 10월 7일이니까.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우리가 6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당사 보유죠. 그러면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의 이 이자부 어음의 이자가 5%니까. 근데 얘는 연이율이죠. 그럼 곱하기 12분의 4를 한 금액이 우리 회사가 인식해야 될 이자라는 거예요. 내달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얘는 25만 원이 되죠.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시죠? 12분의 4. 그죠? 그럼 이자 수익은 25만 원이다. 근데 지금 제가 대변에 쓴 거는 우리 회사 이야기고, 이건 우리 회사 이야기잖아요. 우리 회사는 장부에 있던 거 지우고 회계 기준에서 너네가 보유 중인 이자 인식해라. 그럼 지금 내가 1,525만 원 받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이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어음을 사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그럼 만기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상대방은 자, 만기시 수령액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자가 5%였죠. 그러면 1,500만 원 하고 그리고 1,500만 원에 5%의 이자가 6개월짜리니까 12분의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나요? 앞에 무이자부 어음은 제가 희승 씨한테 말했던 건 100만 원 만기된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같이 수령할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30 이 금액만 37만 5천 원이니까 1,537만 5천 원이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 되겠죠. 자, 만기시 수령액 왜 저 금액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를 받는데 제가 앞에 희승 씨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가지고 있다면 얼마 이자 받고 싶냐고. 한마디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이자율이 할인율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할인료는 1,537만 5천 원에 자, 그래서 아래 괄호에 보면 원하는 할인율이 연 6%예요. 그러면 자, 6%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날이 며칠이죠? 2개월이죠. 친절에 또 대놓고 할인 기간 2개월이라고 적어뒀잖아요. 그러면 12분의 2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날짜가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죠?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줄 때 만기 되면 이 금액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이자를 뺀 돈을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돈은 상대방이 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만큼 이자를 받게 되겠죠. 만기 되면 이 돈 빼고 나한테 주고 만기 돼서 이 돈 찾으면 이만큼 이자 받은 거잖아요. 그러려고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를 계산한 거예요. 만기시 금액을 계산한 거고, 앞에 100만 원 만기 때 받을 수 있으니까 5만 원 자기 원하는 거 빼고 나한테 95만 원 준 것처럼 만기 되면 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돈 빼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금액은 이 금액을 줄 거라는 거예요. 1,537만 5천 원에 빼기 본인원은 15만 3,750원을 빼면 우리한테 주는 돈이 얼마가 되죠? 이 금액이죠. 자, 이해가셨나요? 이 금액 어떻게 산출됐는지 지금 제가 계산할 때 이 돈 계산할 때 이렇게 먼저 계산했어요. 얘를 먼저 산출하고 얘하고 나머지 얘를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계산한 순서가 이 금액 아래 내가 받을 돈이 나오잖아. 이 돈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 빼고 받은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냥 돈 빌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 생각해서.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전표를 볼게요. 전표. 우리는 1,52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밖에 못 받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차이 나는 돈 얼마 차이 나죠? 갑자기 상수가 안 돼. 28,750원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8,750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이 금액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돈보다 작게 받은 돈이 매출채권의 처분 팔면서 손해본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할인료 전체 이자라고 말하면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건 무이자만 본 사람들 이야기고, 이건 이 이자가 결정하는 건 맞는데 넓은 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할인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얘가 이 기간에 맞는 1% 이자 차이예요. 이 금액들의, 왜냐면 5%였거든. 근데 얘가 6%를 원하면서 저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할인료는 당연히 적혀 있는 것보다 이자 더 원하겠죠. 자, 이게 우리 19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20번 볼게요. 이건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시험에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 온 지 오래됐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되 할인의 구조를 생각 한번 해보기에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생각하다가 이자부 한번 계산하면 이 순서가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 빼고 나한테 주는 거구나. 내가 얼마만 줘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월 8일 날 이제 가벌산업 주식회사는 KGB은행과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상산업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중 8,800만 원을 양도하였다. KGB은행은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비용으로 부과하고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양도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이며 상환 청구권이 있는 약정임.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는 용어 설명으로만 생각하시고 분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어음은 할인을 하죠. 지금 방금 했잖아. 그럼 외상 매출금을 할인할 수 있을까요?
오음은 지금 오음이 보이는데 그럼 외상 매출금은 나 쟤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할인해줘. 나한테 팔게. 살 거야? 응 그랬잖아요. 어음은 뭔가 증권이라도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외상 매출금은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런데 주거래은행에 외상 매출금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팩토링 거래라고 해요. 근데 우리 영어로는 어음의 할인이든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든 채권의 할인을 팩토링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은 어음의 할인이라고 표현하고 외상 매출금을 할인하면 팩토링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로 위에 문제는 어음의 할인이고 지금 얘는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비용으로 부과한다 적혀 있죠. 여기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료예요. 할인료. 그러니까 금융비용이라 적혀 있는 게 할인료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자, 그리고 뭐 얘도 매각 거래라고 적혀 있죠. 그럼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10월 8일 날 자, 우린 외상 매출금을 파는 거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전체 금액이 8,800만 원. 그리고 재상산업의 외상 매출금을 자, 그럼 이 8,80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을 파면서 할인료를 매각 거래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 금액을 우리가 처리할 건데 자, 우리 8,800만 원에 3% 하면 264만 원이 되네요. 264만 원이 방금 적혀있는 3% 할인료.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유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밖으로 안 내보내고 가지고 있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이야기하지. 유출은 내보내겠다. 유보는 가지고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유출과 유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린 지금 유보하겠다는 건 은행이 10일 동안 만약에 이 외상 매출금 다 받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할인하거나 뭐 이런 경우 생기면 다 못 받을 거잖아. 그래서 10일 뒤에 나머지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받아야 될 건데 아직 못 받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우리 10일 뒤에 KGB 은행한테 처리할 거고. 그럼 이거에 10% 하면 880만 원이 되겠죠. 880만 원. 그럼 이제 이거 빼고 나머지 돈들이 다 나의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 자, 이게 분계예요. 자, 우리가 21번은 이 다음 시간